당신의 현실에 그리고 부를 창출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식이다.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안녕하세요. 하늘안빛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백만장자 시크릿, 하브에커가 지었고요. 옮기니는 나선숙,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에 대한 자신의 무의식을 점검해보고 부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치부해버렸던 일들이 부의 길목을 가로막고 스스로 답답한 현실 속에 안주하게 만들었는지, 어린 시절에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경제 마인드를 형성했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짚어볼만 합니다. 행복은 절대 돈이 많아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 세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돈도 필요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원칙들을 활용한다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목숨이 달린 것처럼, 인생이 걸린 일처럼 간절히 읽고 소망하고 연구하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이 원칙들을 직접 시험해 보라. 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해 나가고 효과가 없는 것은 미련 없이 내던져라. 단언컨대 돈에 관한 한 이 책이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책이 될 것이다. 너무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이 책으로 인하여 당신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성공이라는 결과물 사이에 간극을 확실하게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의 무의식에 내재된 경제 청사진이 성공 쪽으로 세팅되지 않으면 무엇을 배우든 얼마나 많이 알든 무슨 일을 하든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 당신은 그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급급한 것인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나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그 이유를 알아보고 난 후에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180도로 바꾸는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도구를 갖고 있어도 그 도구함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백해지는 순간이다. 아무리 뛰어난 원칙과 전략을 배웠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머니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면의 힘을 강화하는 법, 부자처럼 생각하여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미 형성된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생각을 좌우한다. 생각이 결정을 만들고 결정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변화 요소가 필요하다. 그 하나하나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위력을 지닌다. 변화를 유도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인식이다. 경제 청사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다.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이해이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이해할 때 그것이 당신의 밖에서 주입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는 변화 선택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진정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그것과 자신을 분리시켜 계속 간직할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자신의 모습과 내일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근거로 사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마음속의 사고방식을 분석해 보면 그것이 실은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쟁여놓았던 정보의 집합으로서 지금의 당신에게는 더 이상 가치가 없거나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요소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으로의 세팅이다. 부를 창출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지자. 변화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잦은 노출이 중요하다. 머릿속의 생각에는 모두 대가가 있다. 당신이 가진 생각은 투자가 되거나 비용이 된다. 성공과 행복에 다가가게 하거나 멀어지게 한다. 당신에게 힘을 주거나 힘을 빼앗는다. 생각과 믿음을 현명하게 골라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과 믿음은 당신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당신에게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만 의미가 있을 뿐 당신이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건 아니다. 즉, 당신이 부여하는 의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앞에서 내 말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진심으로 인생을 상승시키고 싶다면 당신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 더 정확하게 단언하면 당신의 생각을 믿지 말라. 당신이 무언가를 믿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어차피 선택해야 할 거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믿음, 지원군이 되어주는 믿음, 부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택하는 편이 낫다.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든다고 믿는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신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믿어라. 내 인생의 운전대, 특히 경제적인 삶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자기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며 주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자의 태도가 아니다. 매사 불평불만은 당신의 건강과 부자가 되는 길에 가는 최악의 행위이다. 정말 최악이다. 뭐냐고? 당신이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게 우주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불평할 때 당신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인생의 제대로 된 부분인가? 잘못된 부분인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집중하는 곳은 커지기 마련이니까 잘못된 부분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자기계발 분야의 지도자들은 끌어당김의 원칙을 이야기한다. 비슷한 걷길이는 잡아당기게 되어 있다. 불평을 한다는 것은 곧 쓰레기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이다. 불평 많은 사람의 인생은 고달프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뭐든지 잘못되는 것 같다. 내가 불평이 많다고? 내 인생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보란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답을 알려주겠다. 아니에요. 당신이 불평만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내 앞에서 얼씬도 하지 말아요. 여기에 또 하나 핵심이 있다. 불평 많은 사람들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피치 못하게 옆에 있어야 한다면 강철 보호막을 펼쳐두어라. 자칫하면 그들에게 갈 쓰레기가 당신에게 튈 수도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는 전염성이 있다. 그러니 불평 많은 사람들과는 되도록 멀리 떨어지는 게 상책이다.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는 자신을 깨달을 때마다 집게 손가락으로 목에 선을 그어라. 경제적인 목을 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일깨워주는 행동이다. 이 동작이 조금 천박하게 느껴지더라도 비난이나 합리화나 불평으로 자신에게 저지르고 있는 짓보다는 훨씬 덜 천박하다. 이런 행동이 마침내 파멸을 부르는 습관을 떨쳐내게 해줄 것이다. 보고를 하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잘한 일 하나와 잘못한 일 하나를 적어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라. 다른 사람이 관여된 일이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자문해보고 그에 대한 대답을 써라. 이런 연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전략과 비효과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정도의 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대개는 다음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둘째,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 소망에는 3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차원이다. 달리 표현하면 그게 내 무릎에 떨어지면 집어들겠다는 태도다. 원하는 마음만으로는 소용없다.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꼭 갖게 되던가? 그렇지 않다. 갖지 못한 채 바라기만 하면 더 많이 바라게 된다. 바라는 마음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뱅 맴돌 뿐이다. 부자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고 싶은가? 현실을 살펴보면 간단하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십억 명이지만 실제 부자는 적다. 둘째, 부자가 되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차원이다. 여기에는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따른다. 결심은 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바라는데 결심한 바를 이루겠다는 책임의식이 동반된다. 셋째,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행동의 차원이다. 헌신은 전적으로 전념하여 노력한다는 뜻이다. 망설이거나 도망갈 군리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100% 쏟아붓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한다. 전사처럼 싸운다. 핑계는 없다. 만약의 경우도 하지만도 어쩌면도 없다. 실패는 고려하지 않는다. 전사가 싸우는 것처럼 부자가 되거나 싸우다 죽거나 라는 각오로 임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중얼거려 보라. 어떤 기분이 드는가? 힘이 샘솟는 사람도 있겠고 겁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후에 부자가 되어 있을 것 같나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할 것이다. 턱도 없어요.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부자가 되려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아닌 것이고 앞으로도 부자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봐요. 무슨 당치도 않은 이야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무진장 애쓰고 있단 말이오. 등골이 휘어지도록.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이렇게 권고한다. 당신의 노력이 아직 모자란 것이다. 헌신하려면 전폭적으로 공을 들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폭적으로다. 모두 다 쏟아 부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모험하고 희생하려는 정도의 한계를 그어두고 있다. 뭐든지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공을 위해서 이 정도의 일은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다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다. 미안하지만 부자가 된다는 것은 공원에 한가로이 산책을 나가는 게 아니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이거나 진정성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집중력, 용기, 지식, 전문 기술, 100%의 노력,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당연히 백만장자 마인드가 필요하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진정으로 확신하라.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은 것보다 낫다. 백만장자 마인드. 첫째, 게임에 돌입하라. 당신이 시작하고 싶은 프로젝트나 상황을 생각하라. 기다리는 건 잊어버려라.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시작하라. 가능하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면서 요령을 배우는 편이 낫다. 이미 배웠다면 다른 핑계는 없다. 추진하라. 둘째, 낙관적인 자세를 연습하라. 장애물이나 문제거리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기회나 가능성으로 바꿔 말하라.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속 터질 노릇이겠지만 달라질 게 뭐가 있겠나? 어차피 그들은 끝없이 자기 속을 긁어대고 있다. 셋째, 갖지 못한 것 말고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 당신의 삶에 감사할 일을 10가지 적어 큰 소리로 읽어보자. 앞으로 한 달 동안 아침마다 그것을 읽어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더 많이 갖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더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적대시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한다. 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마디 하거나 조그맣게 재수없는 부자놈들이라고 중얼거린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부자를 나쁜 놈으로 바라보며 자신은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자기가 경멸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부자를 미워하는 것은 무일푼 상태로 남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므로 이 습관을 극복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부자들을 욕하는 대신에 감탄하는 훈련을 하라. 부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 그것이 무의식에 배어들면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감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하는 것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다. 하와이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훈화 철학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는 가르침이다.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집이나 삐까번쩍한 차들을 보아라. 성공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라. 마음에 드는 게 있거든 그것과 그 주인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축복하라. 어느 분야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라.
그들의 성취에 대한 감탄과 존경이 담긴 내용으로.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사귄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사귄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자극제로 본다. 배울 수 있는 본보기로 삼는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고 배우는 것이 1차적인 배움의 기술이다. 부자는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청사진으로 더 수월하게 성공의 길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서점, 인터넷 어디든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부자의 이야기를 읽어라. 앤드류 카네기, 존 디, 록펠러, 메어리 케이, 도널드 트럼프, 워렌 버핏, 잭 웰치, 빌 게이츠, 테드 테너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면 된다. 그들의 성공담에서 영감을 얻고 특별한 성공 전략을 알아내고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마인드를 습득하라. 테니스, 헬스, 골프, 비즈니스 클럽, 기타 고급 클럽에 다녀라. 부유한 사람들 틈에 섞여라. 고급스런 클럽에 갈 형편이 안 되면 근사한 호텔에서 커피나 차를 마셔라. 이런 분위기에 편안해져라. 거기에 드나드는 손님들을 지켜보며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 당신의 삶을 퇴보시키는 상황이나 사람들에게서 떨어져라. 그것이 가족이라면 되도록 덜 붙어 있어라. 쓸데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뉴스를 멀리하라.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잘 받는 사람이 되도록 연습하라. 칭찬을 들을 때마다 고마워요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을 똑같이 칭찬해 주려고 하지 말라. 상대의 칭찬을 빗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그 칭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소유하라. 어떤 돈이든 찾거나 받을 때 열렬하게 기뻐하라. 나가서 소리쳐라. 난 돈이 붙는 자석이다. 고맙다. 고마워. 주운 돈, 선물로 받은 돈, 정부에서 받은 돈, 월급으로 받은 돈, 사업으로 번 돈, 돈 모두 다 해당된다. 우주는 당신의 믿음을 지원해 주려고 한다. 당신이 돈이 붙는 자석이라고 계속 소리치면, 그리고 그 증거가 있으면 우주도 더 많이 보내줄 것이다. 자신의 응석을 받아주어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당신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을 하라. 마사지, 매니큐어, 페디큐어를 받아라. 근사한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즐겨라.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하라. 이런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은 나는 풍요롭게 산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낼 것이고, 그러면 우주는 알았다고 답하며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할 것이다. 그런 기회를 당신에게 더 많이 제공할 것이다. 최고의 보상을 받으려면 최고가 되어라. 부자는 계속 배우고 발전한다. 가난한 사람은 이미 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문장은 나는 알고 있다 이다. 당신이 정말로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아는 대로 살아가면 아는 것이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직 모르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부자가 아니고 행복하지 않다면 돈과 성공과 인생에 대해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바라는 돈을 가지려면 머니게임을 철저하게 배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소득을 높이고 돈을 관리하고 그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기술과 전략을 배워야 한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길 기대하는 사람은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하는 행동이 잘하는 일이라면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행복해졌을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말은 모두 핑계이거나 합리화일 뿐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다. 부자가 되어 계속 부자로 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당신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다.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외부 세상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다. 드러난 결과는 열매일 뿐 당신이 그 뿌리다. 성격과 마인드를 성공하는 사람 쪽으로 발전시키면 자연히 당신이 하는 일도 성공한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내면의 힘이 생기고 일이나 사업이나 투자를 선택하는 능력이 생기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것이 핵심이다. 당신이 5단계의 사람이면 5단계의 결과를 얻는다. 10단계의 사람으로 성장하면 10단계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자신에게 아무런 공을 들이지 않고 어쩌다 떼돈을 벌면 그것은 일시적인 행운에 그친다는 점이다. 그런 행운은 금방 사라지기 쉽다. 하지만 안팎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성공한 다음에도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부자는 된다, 행동한다, 갖는다 라는 성공 주문을 외운다. 가난한 사람은 갖는다, 행동한다, 된다가 성공의 주문이라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성공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부자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돈도 함께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하늘한빛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